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고통 속에서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데 충남도청에서는 1심에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시설장을 보호하고 해임시키지 않는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지도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돼서 국무총리도 지적을 한 이야기마을 관련한 부분, 감독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책임 회피를 그만하고 법인 이사회에 대해서 즉각 해산에 준하는 조치를 충청남도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세종 충남지역노동조합 이조직국장 이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여는 말 및 참가 단위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충남지역노동조합 한선희 위원장의 발언, 그 다음에 이용 장애인 분들을 보호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서영진님의 발언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지훈님의 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우리 보령시 장애인 학부모의 대표이신 우리 이선숙님과 그다음에 이야기마을에서 현재 종사자로 있으면서 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재희 지회장님이 기자회견을 낭독하시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질의응답 사항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는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한선희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장애인 보호자를 대표해서 서영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의당 충남도당 이지훈 위원장님과 유미경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원홈푸드 지회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동원홈푸드 지회 김동진 지회장, 동아기업 송선원 지회장,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유현수 선정국장, 김주창 조직국장, 그리고 허성욱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진시 비정규직 지회 우리 임선미 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마을에서 생활인을 함께 지도하고 생활하시는 우리 이야기마을의 우리 종사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한선희 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시는 충남시민 단체 연대회의 동지들과 기자 언론인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한선희입니다. 우리 이야기마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공간입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돌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로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매일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마을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인 이사회와 시설 운영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시설의 신뢰와 공공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은 분명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충청남도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보령시는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방정부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행정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한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판단과 행동입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이야기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없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입니다.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이야기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는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마을의 이야기들이 사건과 보도, 기사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정감 있고 따뜻한 사람 속의 이야기가 쌓이도록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이제 행동으로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의 비리 그리고 학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는 이 행정관청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 행정 감시를 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그 시설에서 이런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바로 이어서 정말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그곳에 뭐 위탁이란 표현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보호자분들은 장애인분들을 그쪽에서 생활인으로서 그쪽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많은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좀 마음 졸이는 일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마을 관련해서는 그러하지 못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용 장애인 분들을 보호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다음은 서영진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마을 이용인 보호자 대표 서영진입니다. 이야기마을에서는 시설장의 각종 비이행위와 운영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1차적으로 법인이사회, 보령시청, 충남도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들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입니다. 시설장의 비의욕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책임 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시설 운영은 더욱 혼탁해졌습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들은 비상 대책을 꾸려서 노동조합과 함께 이야기마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길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시청, 도청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거나 책임지려 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삶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점점 방치되고 힘들어져야 하는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저희 보호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시설에서 전대 시설장과 지금 시설장 두 번에 걸쳐 회계 부정, 장애인의 돈 횡령, 인권 침해, 그리고 종교 강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약한 장애인들만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침묵 속에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 전가하고 이리저리 돌려막는 식으로 이야기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자체의 방치 속에서
장애인의 삶이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용인 그 보호자분을 대표해서 지금 서영님이 발언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 마을이라는 곳의 전임 그 시설장과 이사장도 회계 비리,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이미 그 자격이 박탈돼서 현재 이야기 마을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시설장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도청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이 충남 보령 서천에서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령시청 그리고 충남도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흠 우리 도지사님은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적극 행정을 벌쳐서 이야기 마을의 현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책무가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한테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정의당 충남도당 이지훈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은 도민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기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마을은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 사실과 비위 사실로만으로도 이 법인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 마을의 사태의 본질은 이 노사 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해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해산의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 노조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 조치만이 아니라 해산할 즉 이 돌봄 시설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해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산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도지사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해산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도지사한테 의견을 주면 도지사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빨리 밟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산하고 난 뒤에는 지금 만들어진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돌봄시설을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잘 살려서 이야기 마을의 법인을 해산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반응이 없습니다.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도민들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서명 운동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간단합니다. 해산하고 직영하라 하는 청구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많은 우리 충남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돌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적인 영역에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다음 이번 이 김태훈 도지사가 안 하니까요. 다음 도지사가 많은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대대적인 서명 운동 할 것을 제안도 드리고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가운데 전임 시설장이 아동학대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읽다 잘못했는데 아동학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오늘 세상이 흉악한 세상이라 혹시 명예훼손으로 또 저기 할까봐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마을에는 아동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우리 모령시 장애인 학부모의 이선주 대표님과 우리 이야기 마을 우리 한재희 지회장님이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법인 충남 장애인 부모의 보령지회 지회장이고요. 인권활동과 붙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인권도 있고요. 더군다나 제일 이제 저희 아이가 중증 장애인인데 이거 오늘은 다행히 기자회견문을 읽어서 다행인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 너무 11시 안에 끝내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직무유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우리는 오늘 보령 이야기마을 시설장의 명백한 회계부정과 인권침해 등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장의 회계부정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마을 법인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비리를 비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고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오히려 법적 절차에 휘말렸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익 신고자들을 괴롭히는 시설장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사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야기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매일 아침 지자체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며 더 이상의 은폐와 침묵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회계부정, 이용장애인 장애수당 횡령,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이용장애인 병원 진료 방해, 가용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사건 사고에 따른 지자체의 방치,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종교활동 강요, 공육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법인 이사회의 월권 행위, 범죄 행위 업무자가 법인 이사회의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주관함, 충청남도 도에서 시설장 임면의 건으로 임시 이사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법인 이사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은 지금까지 범죄 혐의자에 의해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지적했듯이 그 어떤 기관도 작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감독 책임을 방기한 충청남도, 알고도 방관한 보령시, 침묵해온 의회와 사법, 노동당국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하나, 충청남도에 요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는 이야기마을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 가벼운 처분만 일삼아 그동안 비리는 계속되었고 피해는 커졌으며 공익 제보자는 탄압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의 신뢰로 존재합니다. 불법과 비리가 구조화된 법인에게 더 이상 사회복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며 무엇보다 이용 장애인의 권리를 최우선에 둔 공적 관리와 정상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나, 이야기마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고 법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19년 중대 범죄자로 면직된 자들이 복귀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2019년 가족경영체제 아래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 학대, 회계부정, 성희롱, 사기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그 책임으로 해당 전원이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대 범죄의 책임자들이 5년이 지났으니 면책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시 이야기마을에 복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현재 범죄 혐의자인 김용구 시설장을 비호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현 이사진 전원 사퇴하고 법인 정상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익 제보하고 최근까지 탄압받은 이야기마을 지회장 한재희입니다. 탄압받은 걸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에 공익제보 본원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장은 저를 2025년 11월 5일날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절차도 위법했고 어떠한 사유도 없습니다. 요구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가량 대기발령을 유지하다가 저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날 지방노동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시설장은 갑자기 3월 6일날 징계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10시까지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노동위 심의가 2시에 있었습니다. 예, 못한다고 공문을 다시 연기시켜달라고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3월 5일날 징계를 부당 대기발령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끊임없이 꼼수를 부리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하였고요. 결과는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 보령시에 요구합니다. 현 시설장을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사항에 따라 즉각 교체하십시오. 보령시는 지역장애인 돌봄 최전선에 있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겁한 입장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복지법 위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62조 제4항은 시설의 회계부정, 이용자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2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이에 따라 즉각 직무 집행정지를 시행해야 됨이 마땅하나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마을 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적법성을 전면 재검증해 주십시오. 이사회 선임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의 명확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 이야기마을은 이사들끼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인들 뜻에 맞는 이사들을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특별히 검증되는 그 제도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결하면 거기서 추천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에 목적을 둔 자는 제외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현 이사님들의 한 2분 정도가 이사님이 7분이세요. 2분이 정치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자, 하나, 충청남 도의회 보령시 의회 요구합니다. 이야기마을 사태 전반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사항에 따른 시설장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요구합니다. 또한 항소 중이라 조치 불가라는 행정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2019년 회계부정 장애인학대로 면직된 자들의 법인 이사회 재장학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상습적인 회계부정이 수년째 저희 이야기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인 장애인과 종사자 인권 침해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감독의 실패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하나, 국무총리실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침해와 부패를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실 직속의 상설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거 범죄자들이 그 책임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법인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순간, 행정이 법을 외면하는 순간, 그때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이용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련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된 저희들의 지적이고 국무총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 충청남도가 계속해서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감사청구, 행정소송, 중앙정부 및 국가인권의 진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 이야기 마을에 지속된 그러한 장애인 학대, 회계 부정,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길 수 없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우리는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불법과 비리가 청산되고 장애인의 삶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이 평상시 보도가 엄청 길으셔서 좀 좋겠지만 그만큼 이야기 마을의 상황에 대해서 절절히 호소들이 내용을 좀 상세히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문이 좀 이렇게 길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에 대한 그 진행 순서는 마무리됐고요. 혹시 우리 기자님들께서 혹시 이야기 마을 관련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예, 1월 29일 날 법원 홍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아직 대법원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보령시청과 충청남도의 궁색한 이유입니다. 약식 명령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정식 재판으로 벌금이 선고된 겁니다.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네. 약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심이 안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1심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약식 명령에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있는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서 예. 판사님의 정식 재판을 통하여 1심에서 500만 원의 약식이 아닌 300만 원이 선고됐다는 말입니다. 정식 재판 1심입니다. 약식이 아닙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별도로 없으시면 그 이야기 마을이라는 그 시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생활인들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정말 그런 마을, 서로 공동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예. 시설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벌금이 선고된 게 없다는 주장이시죠? 아니면? 그러니까 횡령이라든가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당 절차대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서는 그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재판 결과 그게 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네네네 됐는데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서 네네 그 항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재판 때 갔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다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재판하실 때 뭐 증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소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예, 이게 벌금 300만 원이 1심에서 선고가 됐어도 본인들 항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 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도나 시에서 생활인들과 격리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일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분들은 처벌이 아닌 기소만 돼도 징계를 하도록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지금 돼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장이 1심에서 법원에서 선고가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법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쪽에서 주장은 뭐 계속적인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좀 가장 큰 문제는 법으로 일단 지자체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22조에 보면은 100만 원 이상 확정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그럼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2조 또 다른 조항이 있어요. 직무정지 즉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장애인복지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도 어느 누구 하나도 장애인복지법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 62조 사항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 교체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조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놓치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또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희는 계속해서 직원들, 종사자들 고통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이 편하지 않고 종사자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데 그 서비스 질이 저희 이용인한테 얼마나 갈까요? 우리 장애인한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최근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요구하시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마시에서 뭐라고 하나요? 네. 사회복지법만 갖고 말씀하시고 요 사회복지법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만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또 장애인복지법을 말씀드렸더니 모르셨어요. 다시 확인하시겠다 이제 또 그렇게 나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원래 그 보령시의 그 사회복지 과장님이 보령시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는 그 일상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령시청의 사회복지사업 과장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시적 수시 점검 체계가 제대로만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때까지 그 탁상행정을 진행했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더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법인 이사회가 공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법인 이사회가 그 기능만 제대로 다뤄졌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호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수개월째입니다. 저희 종사자들이 회계부정을 했다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회고입니다. 저희 이야기 마을은 1세대, 2세대 지금 쭉 수년째 이어왔어요. 학대, 회계부정, 사기, 성희롱 그런 문제들을 꾸준히 다뤄왔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구조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 주십사.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해줍시다라고 나온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법인 이사회 그 나가셨던 면직돼서 나가셨던 가족분을 현 시설장이 운영위원회로 그 나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야기 마을에서 성희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받은 분은 본인이 시설에 들어서 그 사람을 해임시켜 놓고 그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위촉을 했어요. 저희는 또 길거리에 나서서 또 호소하고 울고 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시설장을 막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됐고요. 그 막지 못한 책임은 법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전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해체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우리 이야기 마을의 정상화와 우리 행정관청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규탄을 한 기자회견을 우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